자, 계속해서 검토드릴 주제 취득세 과세 표준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 60일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취득세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될 텐데, 기본 골격은요,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데다가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바로 취득세액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실무적인 부분들은 좀 복잡한 게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 자체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취득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자, 예를 들어 3억의 주택을 샀다. 3억의 취득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가장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 실질적 취득에 있어서 가장 기본 원칙은요,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이제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는 개념은 누가 바로 취득세 납부 의무자가 내가 얼마에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게 된다. 자, 원칙은 시험에 안 나오겠죠. 자, 특례라고 해서 첫 번째 시가 표준액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거나 할 때 용어들 중에서 시가 표준액이라든가 또는 기준시가라는 용어가 종종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시가라는 건요, 국세와 관련한 부분에서 쓰이는 용어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와 관련한 부분에서 쓰이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과 기준시가는 같은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얘기를 할 때는요, 국세거든요. 바로 기준시가 운운하게 되겠죠. 한편 이에 대응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소위 용어상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가표준액이 뭐냐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동산 학계론 등을 공부함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 부동산 가격의 공시자 제도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지 가격의 공시라고 하는 거, 이 토지 가격의 공시 과정은 국토부 장관에 의한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누구지? 시군구청장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한편 단독주택에 있어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과 관련한 가격 공시 체계를 보게 되면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지금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자, 기억이 나실까요? 개별 들어가 있으면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를 하고요. 개별 없으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뭔 얘기하다가 바로 시가 표준액이 뭐냐라고 했을 때 토지에 있어서는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은 없죠. 알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가 표준액이 되게 됩니다. 그 외 건물 같은 경우도요, 따로 이 국세 같은 경우 국세청장의 산정고시한가에 또는 건물에 대해서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자체장이 결정 고시한가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토지와 주택 정도만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물론 건물에서 뭐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든가 답이 절대 안 나온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그 다음에 이 주택 요 부분이 출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을 취득했습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쌓았을 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냐면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니 매매했는데 왜 취득당시의 가격을 모르냐? 매매는 알지. 근데 증여를 받았다고 쳐봐. 그게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알아? 또 우리 민법에서 매매교환 임대차면서 교환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예, 그때 토지와 건물을 교환을 했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게 각각 토지와 건물이 얼마짜리냐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머지 경우수를 보게 되면 상속이라든가 자 그다음에 교환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를 했는데 시가 표준액에 미달되도록 작게 신고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삼는다라고 해서 공통적인 이슈들이요. 자, 바로 취득세 얼마에 취득했는지 알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어디서 공부하셨냐면 조세 총론 파트에서 논의를 했었죠. 바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 과세 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 5년 경과가 되게 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제척기간 도과. 근데 거기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 이때는 7년, 그 다음에 불법적인 방법 다운 계약서 등을 썼다 그러면 이때는 10년 이런 식으로 논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다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원칙은요 시험 지문에 나오더라도 큰 의미가 없고요 특례 조항 등이 이슈가 되는데 사실 이 파트에서는 놀라우리만큼 모든 문제 답을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케이스가 거의 취득세 과세 표준 문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가, 자, 이 취득세 같은 건 지자체가 되겠죠. 지자체라고 하는 데서 이미 알고 있다. 어떤 방식을 통해든 간에 이 사람이 얼마에 취득했는지 알고 있다라고 전제가 되면 그 사람이 자, 얼마에 취득했다고 개뻥을 치든 말든 그는 전혀 상관없이 취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취득세 과세 표준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거. 계산 문장 들어나와 너무나 많이 나와. 아니 오직 얘밖에 안 나와. 자, 취득세에서 과세 표준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5년간만 가지고 보게 되면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특수한 경우 이걸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국외판법 공급 이렇게 해서 일단 크게 6개가 되나요?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 자, 내가요 어떤 이유가 있어 국가한테 또 지자체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했다. 내가 얼마 국가한테 줬는지 지자체한테 줬는지 얘기할 거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취득 당시에 가액으로 개뻥을 쳐봤자 아무 소용 없고요.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그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팔았잖아. 지자체가 팔았잖아. 그러면 그게 장부에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에 취득했는지 국가나 지자체 특히 취득세 과세 관청인 지자체에서는 전화 돌리면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자, 우리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요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트를 운전을 한다. 이게 대박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득 구글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트가 얼마인가? 예, 요트가 좀 싸게 나온 것들이 한 16억 정도. 그 당시 몇 년 전 금액 16억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세율 보면 요트 겁나 비싸. 세율이 취득세가 겁나 비싸. 그래서 내가 요트를 못 사는 이유는 또 16억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취득세가 아까워서 못 사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외국어부터 수입에 따른 취득이라고 하는 거 수입하려면 뭐죠 그거? 세금 내게 되잖아. 그때 다 금액이 알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수입이라고 하는 거 관세청이라고 그러죠. 관세청. 관세청에서 이 금액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얼마 취득했다 말았다 이런 얘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바로 관세청에서 이 금액을 알고 있으니까. 자, 판결문에 따른 취득, 또는 법인 장부에 따라서 취득액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화해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판결문 뭡니까? 국가죠.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이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라고 하는 데서 국가의 한 기관인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때렸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과정에서 얼마에 취득했다. 이런 판결문 얘기 되면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금액이니까 이때는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럼 조금 특이한 게 법인 장부에 따라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삼성전자한테 내가 땅을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얼마에 팔았다라고 법인 장부에 기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장부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요즘엔 조금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던데 요 근래 이슈가 됐던 사건 중에 한 2, 3년 전에 이슈가 됐던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제가 그 뭐 기사를 자세히 보거나 하진 않아요. 남의 회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분식회계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거죠. 이 분식회계에 대해서 난리를 칩니다. 그 뭐냐면은 이 법인이라고 하는 데서의 분식회계는 어마무시한 기망행위야. 누구한테? 주주들이랑 다 이익이 관련되죠. 만약에 이 법인에서 분식회계를 한다. 그래서 주주를 농락을 한다. 그걸 처벌을 하지 않게 되면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붕괴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지금 국가지자체로부터 취득이라고 하는 거 국가지자체가 알고 있는 거죠.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취득 국가가 알고 있는 것이죠. 판결문엔 취득, 판결문도 법원이니까 국가가 알고 있는 것이죠. 법인 장부에 따라 자 취득가격이 증명된 취득. 이것도 국세청 같은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산 사람이 뭐라고 개뻥을 치든 간에 그건 중요치가 않다.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자, 우리가 경매, 공매 이런 게 있죠. 경매가 있고 공매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공매 방법에 따른 취득을 예시를 하게 되는데 경매에 따른 취득은 없네. 그럼 경매에 따른 취득은 어떻게 돼? 사실상 취득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 가액 이렇게 해석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취득 신고 납부할 때 근거 서류 이런 걸 내야 될 거예요. 그냥 내가 얼마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야. 그럼 경매도 당연히 따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는 겁니다. 공매가 뭐죠? 예, 우리 앞에서 기억나실까요? 담합대라고 하는 거, 담합교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셨어요. 뭐냐면 조세채권의 배분 순서라고 하는 거.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 선순위고요. 두 번째가 압류한 조세채권. 세 번째 교부청구한 조세채권. 이런 식으로 공부하셨어. 뭔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조세채권의 회수를 위해서 경매 등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공매를 붙이는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공매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다 국가 권력한테 데이터가 가게 돼 있다는 얘기야. 이것도 결국 국가는 지자체로부터 취득과 똑같은 의미로 새길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압류처분, 공매라는 과정 거칠 테고요. 지자체라고 하는 기구가 지방세를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압류처분 그리고 공매 등의 방법을 통해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산 사람이 너 얼마에 취득했어? 라고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미 다 국가는 자체는 알고 있는 겁니다. 공매 방법을 따른 취득.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을 때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주제인데요. 거기서는 쟁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실거래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는데 말이죠. 지자체에서는 그 신고 의무자가 뭐 개공이 될 수도 있고 거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이 진짜 실거래가인지 나름의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다? 이건 지자체가 확인을 하는 거지. 그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지금 논리 체계를 보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 등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취득했다라고 신고해봤자 그건 의미가 없고요.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경우 중에서 시험용으로 구성을 할 때는 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구성합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니고요. 제일 뒤에 있잖아. 제일 뒤에 있으니까 수험생들이 적게 외운다는 거지. 그걸 쟁점을 찾아내는 거야. 이게 바로 국외판법 공검이라고 하는 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근데 이거 내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최근 문제에 있어서는 이걸 좀 흔들어 주죠. 자, 좋아.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이라든가 뭐 판결문에 따른 취득이라든가 공무의 방법에 따른 취득이 다 좋은데, 그러면은 취득세 과세 표준 그 얼마에 취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질 때, 예를 들어서 사가지고 팔려고 일정한 광고 선전비가 포함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3억에 샀어, 국가로부터. 그럼 취득세 과세 표준이 3억이 될 거냐? 여기에 딸려 있는 비용이 몇 개가 있을 수가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나머지는 별개로 하고 1,000만 원 광고 선전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을 3억으로 볼 거냐, 3억 1,000만 원으로 볼 거냐가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3억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건물을 사가지고요,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해서 일정한 비용을 내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 이게 100만 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을 3억으로 볼 거냐, 3억 100으로 볼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주비 등 취득 물건과는 별개 권리 보상에 관한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자, 이게 이제 공법 공부하실 때 수용이라는 얘기를 하죠. 민법에서는 공용징수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수용 또는 공용징수 등을 함에 있어서 그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을 수용보상금 등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들어눕습니다. 너무 작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감정가를 막 올려서 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기준이 감정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요, 이 이주비라는 명목으로 개별 법에 따라서 일정한 보상금을 또 추가로 지급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성격에 따라서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 표준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그냥 대가리 다 소유하면 될 테고요. 취득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서 할인받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3억짜리 국가 소유의 물건을 이 사람이 취득을 합니다. 3억에 살려고. 근데 거기다가 특별히 공고를 해. 이게 3년 할부인데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5% 할인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억짜리 물건을 5% 할인받은 일시불로 지급해서 할인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0인가요? 5%면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세 신고 납부할 때 과세 표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3억 마이너스 1,500. 이 금액이 뭐가 된다?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된다. 법인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할부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연체를, 이건 또 어떤 얘기냐면 3억짜리 물건을 3년간의 할부로 취득을 했습니다. 매년 1억씩. 연부로 취득할 때는 매년 1억에 대해서 취득세 납부 의무, 매년 1억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1억을 내면 되는 건데, 문제는 기한을 어겼어. 그래서 연체를 낸다라고 했을 때
이때 그 연체료 부분은 어떻다? 취득세 과세표를 계산할 때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시험용으로는 법인 아닌 자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 3년 할부로 매년 1억씩 납입을 해야 되는데 연체해서 1억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1억 500만 원에 대해서 과세표준 삼아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법인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라고 하는 것, 법인 아닌 자가 법인 장부에 따라 취득액이 증명된 취득이라고 해서 법인으로부터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중개보수를 지급했다. 그러면 3억에 삼성전자한테 땅을 샀는데 중개보수를 만약에 5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을 삼을 때 3억 500으로 계산을 하지 않겠다. 머리가 지끈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6개 과목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게 공부 제대로 된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때는 사실은 세법이 제일 어려워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부동산 공법, 민법 뭐 등등 외에도 수많은 법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수많은 특별법에 관한 내용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쩌라고 한숨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야. 한번 해볼까? 아니야. 힘든 건 사실이야. 그래서 대가리 따서 이것입니다. 여기서는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구분 있는 걸 갖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에서는 지문 형태로 구성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판이 보부 할비, 판매 비용의 판, 이용 비용의 이, 보상 성격의 보, 그 다음에 할인받은 금액의 할. 비는 뭐냐면 법인 아닌 자, 법인 아닌 자, 아닐 비자 비 해서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취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사실상 취득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되는 건 뭐가 있나요? 몰라요. 더럽게 많습니다. 한 10개가 넘어요. 지금 이게 아닌 거 7개가 되게 짧은 거야. 국외 판법 공검 등에 관한 내용은 요즘에 안 돼. 너무 유치하니까. 개나 소나 다 맞추거든. 근데 문제 맥락이, 자 가십시다. 취득세 과세 표준 실질적 취득에서 특례 들어가서 자 원칙 알았다고 치고 특례 중에서 시가 표준액이 먼저 법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나와 있고,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이 나온다고. 사실상 취득 가격 범죄에 포함되는 게 이거 판이 보부 할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어떻다? 사실상 취득 가격 범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계산 문제가 됐든 어떤 형태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말만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판이 보부 할비, 판이 보부 할비,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쓱 봐서 판이 보부 할비가 아닌 나머지는 무조건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이 되게 된다. 요렇게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그래서요,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문제 보면 막 길이 어마무시합니다. 숨이 턱턱 막혀요. 그럼 또 쳐 읽기 시작해. 작살 나는 겁니다. 문제 자체를 지배해야 합니다. 거기는 여러분의 노력들이 당연히 필요할 부분일 테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이 보고할 때, 그리고 이런 저런 얘기 다 떠나서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고 이해가 안 된다.
멈춰 외워라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판이 보발비, 판이 보발비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논의할 거 법정 금액은 뭘 쟁점한데 우리 교재에 들어와 있는데 한 15년 동안 지금 한 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리 체계가 이렇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실질적 취득을 적용해봤을 때 취득 당시의 가액, 이게 기본이야. 안 나와도 답 아니야. 시가 표준의 사실상 취득 가격, 법정 금액 등으로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취득세액을 계산해 내기 위해서 과세 표준이라는 개념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취득의 유형에는 아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실질적 취득, 간주 취득, 그리고 형식적 취득으로 대비를 볼 수 있다. 해서 이제 검토할 게 간주 취득에 있어서 과세 표준. 간주 취득은 뭐가 있습니까? 토지 관련해서 지목이 사실상 변경돼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이슈 뭐가 있었죠? 건물 관련해서 승강기 설치 사건. 세 번째 이슈가 바로 주식의 취득, 과점주주라고 하는 거 뼈에 잡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간주 취득 먼저 토지에 관련해서 지목 변경 나와 있죠. 원칙이 있고요, 예외 있습니다. 예외 보게 되면 입증 비용 이렇게 줄입니다. 자, 간주 취득, 지목 변경과 관련해서 원칙이 있고 예외 있을 때 입증 비용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지목 변경, 입증 비용. 지목 변경은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입증 비용. 판결은 법인의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을 입증하는 경우, 그 입증 비용을 간주 취득. 안 중요해요. 이 파트에서는 무조건 출제 쟁점이 과점 주주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인 설립 시에 과점 주주일 때는 과점 주주가 그 법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를 아니한다. 법인 설립한 후에 과점 주주가 됐을 때 그때는 과점 주주가 그 법인 등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건 좋은데 법인 설립 후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법인 설립 후에 과점 주주가 됐다. 그럼 취득세를 내야 할 텐데 취득세를 계산해 내려면 먼저 과세 표준을 특정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거기다 세율을 공부를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럼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별거 없어요. 이걸 외울 것도 아니에요. 부동산의 총 가액을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곱하기 과점주가 보유한 주식의 수. 이렇게 얘기하면 더 어렵게 어려워요. 사례를 과거 이해돼서 나왔던 사례 등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요거는 잘 하셔야 돼. 지목 변경 이런 택도 없는 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과점 주주는 과거 문제 유형 중에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갑이 A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인정된 비율, 지분 비율은 자, 기업 2005년 1월 1일 이 사람이 법인 설립할 때 발행 주식수 10,000주 중에서 5,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점 주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점 주주 아닙니다. 과점 주주는 50% 초과해서 지분을 가지게 되면 어떻다? 과점 주주. 물론 이때 설령 6,000주가 된다 할지라도 법인 설립 시에 과점 주주는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질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치고 네이버 2007년 4월 29일 날 주식을 추가로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000주 중에서 6,000주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됩니까? 과점 주주가 되죠. 과점 주주라고 하는 사람,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의 부동산 등이 10억이다. 그러면 60% 지분을 보유한 이 과점 주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법인 10억짜리 부동산의 60%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별걸로 다 돈을 다 뜯어. 그거 다 치고. 디귿번 2008년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2009년 9월 15일 날 주식을 또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번은 토탈 만주 중에서 7,000주가 되게 됩니다. 그럼 니은번에서 소위 법인의 부동산 등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취득세 과세표준 잡아서 납세형을 성립했던 것이고요. 리을번 이런 경우에는 지금 70%입니다. 그럼 이때는 70%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70%를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추가된 비중 기존에 대비 10%죠. 그래서 이걸 굳이 정답으로 표현하면 기업번, 니은번이죠. 2007년 4월 29일 날 두 번째 항목이죠. 6,000주가 됐으니까 그 법인 등의 부동산 등을 60%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디귿번 팔았다가 리을번 7,000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60%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부했었을 테니까 이때는 10% 부분에 대해서 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그 법인 등의 부동산 등의 10%가 되는 거죠.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주 취득에 있어서는 과점주주, 아까 실질적 취득에 있어서는 국외 판법분검, 판이 보부할비, 국외 판법분검, 판이 보부할비, 판이 보부할비는 사실상 취득 가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주 취득에 관한 주제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 세율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